네, 안녕하세요. 예,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지난 17일 날, 10월 17일 날 있었던 공중보건 공개 문제를 나눠드렸고요. 요 문제 중에서 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조금 시사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풀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문제들을 한 10개만 골라서 그래서 함께 풀어보고 정답, 뭐 공개된 거니까요.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뭐 고졸 시험이어서 특별히 더 어렵다, 더 쉽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난이도는 뭐 다른 뭐 9급 시험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에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기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정답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정답 맞춰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5번 문제를 보시면 필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 5, 6년 전에는 간간히 출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한 4, 5년, 5, 6년 사이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꺾인 괄호로 법령 이름을 딱 제시를 해주고 물어보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질병관리본부,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청 들어가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하고 내용이 살짝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4개 중에서 2개가 차이가 나가지고 따로 외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작년서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자료하고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필수 예방접종 질병이 같아졌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이 감염병 예방법, 이건 줄여서 말한 거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4조 가서 보시면 필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나옵니다. 16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A형 간염,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장출혈성 대장균이 아닙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예방접종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이것도 억지로 우기자면 시사성이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져서 이콜라이 5157 H7균 이게 지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조금 나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성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를 하면 항생제 치료로 나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아이들에게 피해가 큰 다진 쇠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걸리는 햄버거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어서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시사성도 좀 있을 수 있고 법령을 찾아서 필수 예방접종 감염병을 좀 외워보라는 취지에서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공중보건이 들어있는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쪽 파트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문제거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주가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뭐 비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5대5 비율로 사업주와 내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고용인이 되는 그 근로자가 되는 거죠. 이 정답은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나하고 다가 정답입니다. 가는 절반씩 부담한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는 어디가 틀렸냐면 소득보장이 포함되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딱 나와 있어요. 현물과 현금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현물은 다쳤을 때 치료를 말하는 거고 현금은 치료받는 동안 받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이 같이 되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현물과 현금이 같이 보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은 다 산재 대상 사업장이 되고요. 하나만 예외가 되는 예외의 사업장이 있는데, 예외 사업장은 어디냐면은 가족 내의 고용활동, 그 다음에 타 법령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사업장,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히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들로 재해를 보장을 받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같은, 근데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다 예외. 그 다음에 가구 내의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외지, 1인 이상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면 전부 다 산재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문제들을, 환경보건도 있었고 공중보건학도 있었고, 제가 문제들을 쭉 훑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많지, 감염병 관련, 감염병의 전파 관련 문제들이 아주 그냥 다 줄을 이루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초부터 4월부터 있었던 모든 공무원 시험의 방향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은 거의 생체 내 독성, 화학물질의 독성, 위해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공중보건 쪽은 거의 대부분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전파, 치료 이쪽 계통이거든요. 8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기의 박스를 보시면은 첫 줄에서 그냥 답이 확 나와버리는 거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사이즈별로 보시면 진균류가 가장 커서, 진균류는 갑자기 미생물 시간, 그죠? 갑자기 미생물 시간이 되는데, 곰팡이나 효모 같은 애들이 진균류에 속하죠. 진균류가 가장 커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가장 커서 눈으로 보일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할 수 있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음이 리케차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은 세균 반, 그 다음에 있는 바이러스 반, 절반 정도의 사이즈의, 성질도 절반 정도에서 세균은 스스로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셀로 볼 수 있는데, 세포로. 얘네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 둘의 공통점을 거의 가지고 있어서, 얘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물질 같은 거죠. 유전 정보만 날아다니는 애들이죠. 유전 정보만 단백질 쌓여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세균의 세포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절지동물 매개질환을 리케차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절지동물 안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는 또 바이러스처럼 무생물처럼 있는 그런 아이들이어서, 이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서 뭐 그냥 유전 정보만 RNA 한 가닥 두 가닥, DNA 한두 가닥 그 정도만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변이가 빠른 거죠. 아주 심플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바뀔 수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놈의 코로나가, 이놈의 역병이 다 잡히거나 집단 면역이 생길만 하면은 얘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계속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뭐 괴담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거의 다 잡혔는데 얘만은 지금 정복을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포 내 병원체라는 말도 맞고, 두 번째 보기. 그 다음에 항생물질과 썰파제에 저항한다. 썰파제, 항생물질 다 얘네들을 죽이자는 거거든요. 얘는 못 죽여요. 항생물질이
아, 이게 자꾸 미생물, 뭐, 양리학으로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항생물질이 이 미생물을 죽이는 기전이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5가지 기전이 있어요.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세포벽이 파괴되면 더러운 국물이 흘러나와 죽겠죠. 그 세포가.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역시 뭐가 흘러나와 죽겠죠. 또는 필수 대사 효소계를 파괴하거나, 필수 요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겠죠. 또는 단백질, 생명체는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망가뜨려요. 뭐 리보솜 이런 것들을 몸만 망가뜨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얘는 세포벽도 없고 세포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항한다기보다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감기 걸렸을 적에 항생제 먹고 이러는 게 다 다른 뭐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자는 거지 사실 본질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요. 칸디다는 진균류죠. 칸디다증. 그 다음에 발진티푸스가 리케차죠. 누가 옮기는 거죠? 이게 이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발진열은 벼룩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또 뭐 있지? 됐습니다.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이 독소형 디프테리아 균, 세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은 4번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9번도 괜찮습니다. 9번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비공개 문제였어서 수험생들이 그냥 보시고 나왔다면은 게시판이 아주 떠들썩했을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 정답이 뭘까요? 응? 비말 전파 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즘 공무원 문제는 전부 가장 들어가잖아요. 가장. 그 둘 이상일 수 있는데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라는 거죠. 일단 풍진, 결핵, 홍역까지는 다 공통적인 거고 우리 그런 거 다 소거시키고 그러면은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비말 감염 되겠죠. 소아마비는 어떻게 되죠? 소아마비가 예전에는 비말이 아니었어요. 아닌 걸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정답이 1번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아주 최근도 아니고 한 4, 5년쯤 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 또는 그 사람의 가래나 침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감염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공개 문제고 공개 정답이니 정답 1번으로.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파상풍은 2번이 파상풍이 틀린 거죠. 파상풍은 상처 부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가 아니죠. 콜레라가 일반적으로 물이나 식품, 분변 이쪽 계통이니까 수인성이니까. 근데 4번이 발진열 같은 경우가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룩에 의한 거지만 이게 벼룩이 물어서 흡혈을 하면서 균이 들어간 게 아니라 벼룩이 흡혈을 하고 막 그 분변을 싸질러 놓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저렴하죠. 근데 아무튼 분변을 싸질러 놓으면은 그 안에 이 발진열에 저희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 부위로 들어가거나 또 비말로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가장 옳은 것은 이니까 발진열이 비말로 들어가는 확률보다 소아마비가 비말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답을 1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고 아주 매번 그 공중보건학 시험만 봤다 하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주로 나왔었는데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죠. 분당 한 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는 그런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기가 길고 문제가 긴 거는 이제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입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연수동이 감마글로불린 혈청 면역이 아니라 이거 뭐죠? 자연 능동이 되는 거죠. 인공 수동이 되는 거죠. 인공 수동. 그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죠? 모체는 무조건 자연 수동이죠.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이게 인공등동이 아니라 인공수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문제지만 보기를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하나씩 제껴놔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른 문제들은 다 그냥 보기 보면은 답이 쓱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자, 독소용 식중독은 두 가지밖에 없죠. 요즘에는 세균성 식중독 중에 독소형과 감염형과 감염 독소형 해가지고 감염 독소형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를 찌르는 거죠. 이제 또 늘 나왔었던 독소형 식중독 딱 두 개 보죠. 황색 포도당구균 식중독하고 보툴리늄 식중독하고 딱 두 개죠. 아니 뭐 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손가락을. 의도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길다. 황색 포도당구균은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 중에 하나죠. 보통 2시간 이쪽 저쪽. 자, 가열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황색 포도당구균 식중독의 독소는 제가 찾아본 미생물학 책에 의하면 200도씨로 20분 이상 가열을 해도 안 죽는 걸로 돼 있어요.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2번도 틀렸고. 균이 3회라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외독소죠, 외독소. 엑소톡신. 그래서 외독소니까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식품 중에 내놓고 지는 죽더라도 독소가 남아있으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1, 2, 3번을 열정적으로 풀고 나서 보니까 4번이 그냥 읽어도 맞는 복이네요. 이러면 또 허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보기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박스 안에 복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K형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스를 두 개를 해놓고 위에는 가나다, 밑에는 기억니은 해놓고 해서 가와 기억을 매치시키고 나와 니은을 매치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환경보건 쪽에 있더라고요. 이쪽은 기억니은 디귿, 이쪽은 가나다 해가지고 문제에다가 다음 위에 있는 보기야, 아래에 있는 보기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보기를 쭉 적어놓고서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문제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15번은 일반적인 그냥 K형 문제 같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되느냐? 자, 1번. 간은 세균에 의한 거 유행성 출혈열, 장태푸스 등이 있다. 유행성 출혈열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한탄 바이러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을 했다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은 간은 산발적으로 발생. 이거 지금 식중독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온도가 높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가을철에도 많고 겨울철에는 터졌다 하면 크게 터지죠.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막 감염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세균성 질환으로는 나는 뭐죠? 이게 주노시스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결핵탄저 브루셀라 이게 가장 오르는. 그럼 답번은 뭐죠? 어패류엔 기생충 질환이다. 근데 4번의 보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 페디스토마의 제일 중간 숙주는 쇠우렁이다. 쇠우렁이가 제일 중간 숙주인 것은 간디스토마, 간흡충이죠. 그러면 흡충 페디스토마는 그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다슬기죠, 다슬기. 정답 그래서 3번이고 17번 보세요. 17번. 이런 문제는 정말 처음 보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여서 30년 후에는 30년인가? 300년 후에는 이 한반도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을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막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피임 방법에 대한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에. 근데 나름 또 피임 방법 중에 또 고차원적인 방법이어서 정답이 뭘까요, 이게? 이게 2번입니다. 2번. 이게 IUD라고 해서 뭐지? 유터린 디바이스 해서 자궁 내 삽입 장치. 자궁 내 삽입 장치. 그거를 루프라 그래요. 루프.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 구리 플러스 플라스틱 뭐 금속류 뭐 이런 거가
이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국 내에 집어넣으면 이 구리가 살정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거의 한 3년에서 5년? 예, 그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무한 사용 같은 거죠. 그 정도면은. 그게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살정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삽입 장치고 기구 같은 그런 장치여서 삽입했던 걸 빼내면 바로 또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그겁니다. 통증, 출혈, 복통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피임법일까요? 영구피임법일까요? 일시피임법이겠죠. 영구피임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일시고, 영구는 난관결찰술, 정관결찰술. 이거는 예전에 난관수술, 정관수술이라고 했던 그거죠. 아예 다 잘라서 따로따로 묶고 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신선한 문제, 최근 보지 못했던 문제.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봐주세요. 19번 문제. 제3급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얼핏 봐도 지금 대여섯 문제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20문제 중에서 굉장히 비율이 지금 높은 겁니다. 워낙에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자, 1번 전파가, 이거는 그냥 뭐 외우고 들어간 거죠. 올해 1월 1일부터 전에는 1군, 2군, 3군이었다가 분류를 질병의 종류에 따라 분류했다가 지금은 질병의 위중도, 긴급성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몇십 년 만에 싹 체인지를 했어요. 그 중에서 3급은 뭐냐면 정답이 2번입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고, 1급은 가장 위중한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이거는 신고를 발생이나 유행 즉시 해야 되는 게 1급입니다. 정답은 19번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었고 법령이 진짜 간만에 완전히 싹 다 뜯어 고쳐진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1급부터 4급까지 다 외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처음 보는 그런 문제일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국가보건법이 있는데 국가보건법 상에 거기 5조에 들어가서 보시면 국가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을 해서 그 전해에 9월 중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하달을 하도록.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거고, 기출문제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 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출제가 됐으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